이거 어떤 것들이 좀 이제 일단 활용하지 말아야 될 부채는 어떤 거예요? 주식 담보를 이용한 것들, 고이율의 부채 쓰면 안 되죠. 사채 같은 거. 예, 그런 것도 쓰면 안 되죠. 이런 거 어떻게 좀 분별합니까? 마인드가 가난하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보면은 다 문제가 있죠. 믿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다면? 부자 되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자의 사고방식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출이라든가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해야지 좀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잖아요. 레버리지 활용하면 더 많이 벌죠. 리스크 많이. 테이킹을 더 하게 되고. 보통 이런 것들이 어쨌든 부채인데 네. 우리가 그러면 부채를 잘 활용하면 돈을 버는 건데 그럼요. 예. 활용해야 되는 부채와 활용하지 말아야 될 부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떤 것들이 좀 이제 일단 활용하지 말아야 될 부채는 어떤 거예요? 주식 담보를 이용한 것들, 자산 가격의 변동으로 이제 우산을 뺏어버리는 그런 것들. 이제 내가 필요할 때 상환 요청이 들어오는 부채는 절대 쓰면 안 되죠. 고이율의 부채 쓰면 안 되죠. 사채 같은 거. 예, 그런 것도 쓰면 안 되죠. 저리면서도 이자만 내면 안정적으로 빌려주는 부채는 쓰면 되죠. 그게 뭐든 간에. 그런 거 쓰는 것들이 대표적인 대출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 내가 만약에 전문직을 해가지고 빌려주는 것들을 하면 마이너스 통장 중에 공무원 대출, 전문직 대출 있을 거고요. 이게 대출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특수한 부동산 시장 특성에서 그걸 대출 이자도 내지 않고 활용하는 게 전세인 거잖아요. 그렇죠. 활용할 만하죠. 전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갭 투자가 좀 만행하면서 전체적인 집값이 어떤 일부 지역 같은 게 너무 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그럼요. 만약에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에 은행에서 다 대출해주면 월세 받고 대출 쓰면 되는데 갭을 보면 되죠. 내가 월세와 이자 내는 그 갭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수익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이제 그 아비트리지 차익 거래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요즘 대출 은행에서 안 해주잖아요. 못 해주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전세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인 거죠. 형님이 다시 이제 20대로 돌아가요. 이제 대학생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 질문 좋다. 대학생 돌아갔는데 이 20살의 이 학생이 이제 20대 중반에 직장을 가지고 그다음에 30대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60대까지 이제 있잖아요. 좀 20대, 30대, 40대, 50대 별로 좀 어떤 식으로 재테크를 활용하면서 돈을 벌면서 하면 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지. 우선 투자에 보는 관점을 20대는 좀 늘려야 돼요. 경험을 쌓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다시 20살로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20살에 했던 거를 그대로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사실 크게 뭐 큰 성공도 없었고, 그게 잘한 것도 없지만,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20살로 돌아가도 지금 살아온 인생대로 그대로 살겠죠? 지금의 이제 경험도가 쌓였던 상태로 가면 너무 쉽게 돈 벌겠죠. 사람도 잘 가르쳐. 키맨들 찾아가지고 누가 잘하는 사람인지 인생의 키맨들을 찾고 아닌 사람들 잘 걸려가지고 시행착오 없이 쫙쫙 가겠지만 안 되거든요. 사실 우리 아들들도 20대에 겪어야 되는 시행착오가 있어요. 디폴트로 겪어야 되는 게 있는데 저는 그게 적긴 했지만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경험이 없이 내려간다면 똑같이 살 거고 이 경험으로 가게 된다면 아주 쉽게 금방 부자가 되겠죠. 어떻게요? 아니, 이 경우 같은 건 갔어요. 20살로. 뭐 어떻게 단계별로 좀 얘기해 주신다면. 우선은 남들과 다른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내가 남들과 다른 부분, 남들보다 잘하는 거. 그걸 바탕으로 능력이 커졌을 때 그 능력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요. 뭐 유튜브도 좋고 뭐 뭐든 좋겠죠. 카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알게 되면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중에서 좋은 사람들을 찾아내요. 그 좋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하고 또 이 사람하고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비즈니스든 뭔가 일어날 게 딱 보여요. 각이 보이죠? 자, 소개를 해줍니다. 일이 벌어지죠? 거기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 나 같은 사람. 내가 거기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권이 크죠? 20살짜리 치고는 좀 더 남들 친구들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돼요. 그럼 명성이 쌓이죠? 그럼 그 위에 단계에 있는 사람들 만나게 돼요. 그보다 좀 더 큰 사업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점점점 올라가고 나는 자산도 쌓이고 여기저기서 나를 찾는 사람들도 더 많아져요. 그러면 트래픽이 올라가고 거기서부터 뭐를 해도 돼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저 사람의 영향력을 받고 본인도 도움을 받고 다시 그걸 또 페이백 해주려고 하면서 점점점 성장하게 되죠. 급속도로 일어날 수 있어요. 형님이 재테크 관련된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지금 얘기한 거 들어보면 딱 두 가지 떠오르는 건데 하나는
이 사람의 자체에 대한 가치에 대해 높여있는 그렇죠. 역량이든 뭐든 예.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어떻게 보면 연결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그걸 하면서 재테크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나이가 이제 40대에 이제 슬슬 저라는 사람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20, 30대는 이제 그런 것들 능력을 높이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올라간 다음에 알려지기 조금 시작하면서 이제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다음 단계를 이제 40대에 맞는 단계를 밟고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형님은 주식 쪽, 그 부동산 쪽 이런 식의 투자를 하면서 네.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네. 돈이라는 테마를 좀 많이 다루잖아요. 살면서도 주변 사람들과도 유튜브에서도 그로 인해서 생기는 좀 네. 불편함은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여기 뭐 불편함이라면 이거 가지고 뭐 뭔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뭐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게 좋은 현상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걸르면 되니까. 돈을 빌려달라든가 사기꾼이 몰려든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좀 있었던 걸 빌려주기도 하는데 사람이 좀 흘리는 맛이 좀 있어야 돼요. 좀 흘려서 아니, 김 작가님이 저한테 뭐 돈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 뭐 200만 원 줬어요. 안 갚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200만 원 엄청나게 손해봤다고 생각하는데 200만 원에 싸게 막은 거야. 이제 김 작가님 사람들 진짜 잘라냈다는 걸로.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난해서 네. 부자가 되는 길로 가는 건데 이 부자가 되는 길의 과정에서 네. 조심해야 될 건 뭘까요? 조심해야 되기보다는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행복해야 되는 거, 가족끼리. 가족의 행복. 그러니까 근원적인 거. 왜냐면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막 이혼하고 집에서 맨날 싸우고 이런 사람들 중에 사람 새끼 하나도 없어요. 가정도 하나 못 꾸리면서 나와서 뭐 정치한다고 하고 뭐 한다는 사람 중에 근데 이렇게 만나보면은 막 발은 번지르게 하지만 사실은 안쪽에서 굶은 사람들은 결국은 보면 얄팍하고 별로 값어치가 없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가족의 행복. 그래야 나도 일도 잘 되는 거고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죠. 그리고 방금 형님이 사람을 걸러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네. 돈을 벌면 파리가 꼬이기 마련이잖아요. 사람들 몰려들 거고 네. 이런 거 어떻게 좀 분별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한 사람들 일찌감치 애초에 차단이 되죠. 사람 볼 줄 알죠. 어떻게 좀 봐요? 마인드가 가난하고 이미 그 나이 때 있어야 되는 그 나이에 자기가 가져야 되는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게 했던 사람들은 그 나이 되면 그 포지션에 딱 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보면은 다 문제가 있죠. 믿고 하는 거죠. 이제 부자의 사고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나눴는데 부와 가난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자 되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후원 계좌 텍스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우리 후원 계좌는 없고 응원 계좌는 있어요. 응원하는. 그게 그거잖아. 아니 후원은 안 해주셔도 돼요. 아니 형님 왜 형이 전에 듣고 후원 계좌 왜 그 자꾸 적어놔요? 응원 계좌? 사람들이 근데 실제 좀 많이 하죠 또. 페이백 하고 싶대. 근데 나는 그거야 무조건. 받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준다는데 그거 뭐 아름다운 거 아닌가? 그렇잖아. 달라고 하는 건 솔직히 좀 추접스럽지만 그 응원 계좌 적힌 거 보면서 어. 있는 사람이 더 하다. 뭘 더해. 이걸 내가 뭘 파는 거야. 파는 게 사실은 더한 거지. 강매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저거 놓으면 본인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 표시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좀 열어놔야 우리가 인지상정 되는 거고 그런 게 또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네. 제가 또 방송도 또 재밌어지는 거고 그게 또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굴러가는 거예요. 야 이거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걔가 나쁜 거야. 다른 사람들 뭐 엄청 팔잖아. 엄청 하잖아. 난 그런 면에서는 진짜 유튜브 1등이야 나는. 나보다 더 청량한 그 있어 나와보라 그래 진짜. 제 채널. 저는 후원도 안 받으니까. 너?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아니 조튜브 채널도 후원 계좌 있고 형님도 있고 저는 없어요. 뭐. 그거는 좀 봐도 되겠다. 정신승리인데 내가 너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번에 김 작가 TV 출연했을 때 네. 이 재테크 관련된 책 네. 99%가 쓰레기다 네. 라고 했길래 또 네. 댓글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럼 99%가 쓰레기면 1% 어떤 책이 좋은 건지 네. 네. 라고 얘기했길래 형님 또 추천하신 좀 책 한 권 정도 있다면. 몇 개 있는데 가장 좀 대중적인 책은 제가 볼 때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부의 본능 책. 제가 읽어봤는데 정말 상식적이고 진실되게 썼고 그리고 본인의 시행착오 대한민국 시장에서의 투자를 하면서의 그 겪었던 부분들인데 근데 이 책을 보면 좀 도움이 된다. 도움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어쨌든 형님이 정말 대부분의 책들을 별로라고 했는데 좋다고 했으니까 책 보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여러분 절대 우리
이거 브랜디지 콘텐츠 광고 아니니까요. 광고 안 해요. 나 이거 네. 10원도 받은 거 없고. 그러니까요. 나 책들이 광고가 들어오는데 네. 그 99%여가지고 광고를 내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괜찮은 책들은 광고 나한테 안 들어와. 내가 출판사에 전화해서 이거 제가 광고 해드릴 테니까 책이라도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추접스럽잖아요. 그래서 혹시 공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 보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만나 뵐 손님은 냉철TV의 박홍일 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